일단 민주당 경선판은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속에 김경수, 김동연 두 사람까지 일단 3파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유시민 작가와 대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전 대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꼽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예.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오늘 이재명 전 대표처 공약 같은 핵심 내용이겠죠. 김기웅 대변인.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먼저 궁금한데 아까 저희 뉴스타파 앞부분에 홍준표 시장은 헌법재판소 폐지, 공수처 폐지를 외쳤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민주당이 원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반대를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잘 드는 칼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구금했다가 지기현 판사가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절차적 어떤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적 명확성,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법성에 따졌습니다. 근데 처음에 공수처가 수사를 잘 못하니까 대통령을 체포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장을 국회에 불러다가 가슴을 열고 총 맞을 각오로 관을 준비하고 또 장갑차를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했죠.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체포하기 전에는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게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법에 기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은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어떤 권력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특히나 대통령을 체포하고 나서 전현희 의원이 어떤 걸 했습니까? 사실상 공수처의 수건을 풀어주는 법안을 냈습니다. 조직을 늘리고 그다음에 임기도 연장하고 수사 대상도 확대하는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수건을 풀어주는 법안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오로지 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 또 다른 날카로운 칼, 본인이 원하는 칼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진심, 본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이제 검찰을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니까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최근에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서 국민의힘의 집중 표적이 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주진 의원실에 냈던 답변을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왜 답변을 바꿨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를 한 거죠. 왜 회피를 했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답변서 이거 처장께서 직접 결제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답변서 안 보고 나온 겁니까? 수사기획관은 봤어요? 수사기획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그냥 국회에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수사팀에 확인도 안 하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저희들이 질의한 건 간단합니다.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밝혀져서 문제 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발 빼면서 나가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 그리고 공수처장님, 이 공수처장님 차장이 김준일 대변인, 여러 논란도 있었고 실제로 그 민주당도 아까 김기웅 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니까 민주당도 꽤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질타를 했었는데 공수처 대폭 확대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공수처가 필요하니까 만들었던 것인데 만들고 났을 때 그 이후에 공수처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그 김기영 대변인께서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 그러는데 공수처의 수사는 그 불법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했던 기소라든지 체포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법원이 다 판결을 5번에 걸쳐서 이미 그 신청을 다 받아들여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 하고요. 예. 공수처에 대한 무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무능하니까 없앨 것인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공수처를 지금 단계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하는데 예. 공수처에 검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25명 정원인데 지금 1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7명에 대해서 작년 9월 올 1월 달에 임명 제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아직까지도 임명을 하지 않고 계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힘을 빼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만 보이지 예.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던 이 현 정부에 대한 탓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졌다면 공수처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만들어줘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의 당장의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 화면 잠깐 보면요. 유시민 전 이사장, 유시민 작가도 있고 이제 김영혁 선생도 있고 이재명 전 대표가 대담을 하는 저 과정이 노무현재단의 유튜브이기 때문에 아마도 후보 등록 이후에 본인 친문 친노 진영에 대한 여러 본인의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노무현 정신을 본인이 잇겠다라는 취지도 아마 저 유튜브 출연에 깔려 있겠죠. 그런데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리적 법률적으로 죽을 고비를 4차례를 넘기고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왜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렇게 나서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가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인생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 해가지고 내쫓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은 본인 인생 살면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코지한 적이 없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영 대변인.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저렇게 웃으시면서 말하는 거 보면 제가 좀 무섭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이제 비명계와 통합 행보를 하고 나서 예. 이른바 본인들의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매불쇼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 때 이른바 비명계들이 검찰과 짠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 폭력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 당에 있어서는 되겠느냐,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악수하시면서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비명 행사시킨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 잘못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2022년 2월에 울산 남구의 롯데백화점 광장 유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치 보복은 공언하는 게 아니라 몰래 하는 거다. 나중에 몰래 하는 건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정말 중요한데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냐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세상에 대놓고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붙이지 않아도 비명 행사라는 지난 총선 때의 비명계를 소위 압살하다시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웃으시면서 자기는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그걸 믿을까? 저조차도 사실 좀 무섭습니다. 뭐 무서워서 말 더듬으신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네. 듣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무섭다고 했고 실제로 정치 보복을 한 적도 없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내에서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과연 누가 더 많이 판단받느냐, 누가 더 많이 표를 받느냐 이렇게 되는 와중에 누군가는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천이나 이런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권,
이러한 수사권을 활용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탈탈 터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이 경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원희룡 이 당시 경선 후보의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딱 찍어서 12달 탈탈 털면 그게 정치보복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은 집권을 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을 완전히 박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하죠. 그렇지만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불행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정치를 하지 말자. 그런 것에 대한 다짐인 것이고 수사권을 활용해가지고 없는 죄를 털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 공수처라는 것을 훨씬 더 강화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단절을 하고 이런 거를 지금 의미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검찰 개혁에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함께 해가지고 더 이상 검찰을 활용해가지고 본인들이 보복받지 알겠습니다. 않도록 오히려 협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보니까 그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고 덕분에 검은 돈 유혹 안 받고 정치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꽤 많이 호응하고 뭐 이런 오늘 분위기가 연출이 됐더라고요. 이제 아마 후보들이 이제 이 모금 운동을 아마 많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를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후원금으로 일단 모금을 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뭐 민주당에서 후보로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후원금 모금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후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예전에 후원금으로 해서 뭐 이 돼지 저금통 모금한다든지 또 이제 펀드 모금한다든지 예.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미국은 사실은 이제 후원금 액수를 놓고서 지지를 많이 따집니다. 근데 우리는 후원금을 이제 사실상 이 선거 자금을 그렇게 많이 모금할 수는 없어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원금 모금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는 게 점점 이제 투명해지고 또 검은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후원금 모금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도 오늘 그 경선 후보 등록을 모두 마쳤고요.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3파전이고 일단 여기는 이제 컷오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경선을 치르겠죠, 김진욱 의원님. 김진욱 대변인.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일극 체제, 뭐 독주 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제 96%인가요? 그 여론 50, 그 당원 50으로 결정됐고 여기서 김두관 전 의원이 빠졌고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굳이 본인이 엄청나게 유리한 그 국면에서 그 경선 룰까지 어차피 대통령, 뭐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어대명 룰로 바꿀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어요. 경선 룰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지금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바꾼 것이냐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예. 지금 2017년도와 지금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기 경선 체제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에도 이 국민선거인단을 이 대선이 시작되기 그러니까 소위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3주일 전부터 이미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었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예.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것과 또 지금처럼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뭐 특정 세력들이 워낙에 악마화를 많이 시켜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역선택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이 룰을 바꾸는 과정 자체가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당이 알아서 스스로 또는 이재명 후보가 요구해서 바꾼 것처럼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좀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되고 당에서도 나름의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가장 공정한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 끝에 당원들이 96%의 찬성률로 통과시킨 알겠습니다. 것이다. 이것은 또 당원의 의지도 그만큼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그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렇게 49일 앞입니다. 한 지방 안에서 이제 설전 벌일 때가 아니고 뭐 각자 잘 뭉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문수와 홍준표 같은 듯 다른 듯 하셨어요.
요즘 비행기 타기가 무섭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된다. 이 비행기 사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장미 대선 앞에 이 빅텐트인지 그랜드 텐트인지 어떤 텐트가 쳐질지 지켜봅시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이 맞았네요. 또 단독 보도 내용이 하나 있는 게 내일 오전 11시에 나경원 의원과 오 시장이 만난다면 홍준표 전 시장이 그에 앞서서 오세훈 시장은 오늘 저녁에 비공개로 만납니다. 아마 오 시장으로서는 불출마 선언 이후에 첫 행보인데 오 시장 입장에 순서가 중요했을 텐데 아마 보신 그대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권 주자 중에 처음으로 오 시장이 만나는 인물은 바로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단독 보도가 쏟아졌고요. 이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